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요? 며느리의 차가운 막말에 고개를 떨구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날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시당하던 68세 할머니가 보여준 반전의 한방.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화 같은 감동 스토리.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35평형 아파트 거실에는 오후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점심상이 놓여 있었다. 68세의 박순자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석 달째 아들 부부를 도와주려 상경한 그녀였다. 어머님, 또 된장찌개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며느리 윤지영 33세의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는 오늘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으로 한껏 차려입고 있었다. 순자는 가스불을 끄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영아, 내 남편이 이거 좋아해서 아침에 시장 가서 된장도 새로 사왔단다. 아, 됐어요. 그리고 말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 아직 어머님한테 그렇게 편하게 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명문대를 나온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골 출신의 무학인 시어머니를 늘 무시해왔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민수 35세가 늦은 결혼 끝에 만난 며느리였다.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손자 준우 5세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다. 어머님, 오늘 준우 유치원 픽업은 제가 못해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이 데려오세요. 지영이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지영 씨, 요즘 준우가 유치원에서 순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쾅, 현관문이 닫혔다. 순자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구석에 작게 서 있는 자신.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된 걸까?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다. 순자는 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차려놓았다. 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아니다. 이게 뭐 고생이니? 근데 아들, 지영이가 요즘 나한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때 지영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몇 개 샀어요. 또 쇼핑? 이번 달 카드값 벌써 300 넘었잖아.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뭐 어때서요? 당신 월급이 얼만데.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지영이 발끈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설거지 할게. 너희들 얘기 좀 해라. 어머님은 진짜 눈치도 없으시네. 우리 부부 얘기하는데 왜 계속 끼어들어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멈칫했다. 민수가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라고 말했지만 지영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화려하지만 낯선 이 도시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시골 집에 남겨둔 텃밭, 동네 친구들, 복지회관의 사람들. 모든 게 그리웠다. 핸드폰을 켜보니 고향 친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 순자야,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한대. 같이 들을래? 순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하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고등어구이,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차렸다. 민수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었지만 지영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릭 요거트와 과일만 챙겼다. 어머님, 요즘 키오스크 사용법 아세요? 지영이 갑자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기어, 뭐, 에휴, 역시 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가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들은 못 쓰시겠죠. 시대에 뒤처지신 거예요. 지영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지영아, 그렇게 말하는 건 민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다. 시대에 뒤처진다. 평생 논밭을 일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억울했다. 오후 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순자는 아이와 놀아주다가 준우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할머니, 나 이거 진짜 잘해. 보세요. 준우가 화면을 보여줬다.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준우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이거 누르면 돼요. 준우의 순수한 눈망울이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손자의 손에 이끌려 스마트폰을 만져봤다. 하지만 화면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것들이 나왔고 곧 포기했다. 할머니는 안 돼. 너나 해라.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팀장님이 칭찬하시더라. 내가 작년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았다고. 당연하죠. 당신 실력이 어떤데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다 순자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근데 여보, 우리 곧 이사 가면 어떨까요? 더 넓은 아파트로요. 이사?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이 집이 좀 답답해서요.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영의 시선이 순자가 쓰는 작은 방을 향했다. 순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순자는 고향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나.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별일 아니다. 그냥 내가 말한 그 스마트폰 교육 서울에도 있을까? 그럼 서울이 더 잘 돼 있지. 구청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보면 무료로 가르쳐 준대. 요즘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되게 많이 한다더라.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배울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김할머니는 70인데도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 시켜 드시더라. 너도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스마트폰을 켰다. 서툰 손가락으로 서울 강남구 노인 스마트폰 교육을 검색했다. 여러 번 오타를 내며 결국 관련 정보를 찾았다. 대치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무료 교육을 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내일이 화요일이네.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며느리의 비웃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번 해보자. 손자한테라도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3층 교육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젊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키오스크, 며느리가 말했던 바로 그것. 나도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생겼다. 이 교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2달이 흘렀다. 순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다. 처음엔 스마트폰 화면 터치도 서툴렀지만 강사의 인내심 있는 설명과 반복 연습으로 점점 실력이 늘었다. 순자 씨, 오늘은 카카오뱅크 송금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강사가 웃으며 물었다. 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물론이죠.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하세요. 은행 안 가고 집에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수업 후 순자는 혼자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교육 시간에 배운 키오스크 연습을 실전에서 해보고 싶었다. 스타벅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키오스크 화면을 보니 너무 많은 메뉴가 있었다. 침착하자. 강사님이 알려준 대로 순자는 천천히 아메리카노를 찾아 눌렀다. 사이즈 선택, 결제 방법.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따라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성공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순자는 활짝 웃었다. 평생 처음 혼자 키오스크로 주문한 커피. 그 맛은 특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며느리 지영이 낯선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숨어 2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를 여기 입소시킬 수 있을까요? 지영의 목소리였다. 물론이죠. 요양원 환경도 좋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은 걱정 마세요. 남편 몰래 제 통장에서 낼게요. 중요한 건 빨리 모셔가는 거예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양로원?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본인 의사는 확인하셨나요? 법적으로 어르신 동의가. 에이, 그런 거 남편이 설득하면 돼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우리 집에만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한계예요. 매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서요. 중년 여성이 명함을 건넸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방문 상담 가능하실까요? 네, 그때는 꼭 모셔갈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2사람이 헤어지고 지영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내가 짐이었구나. 정말로.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그릇이 덜컹거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서.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요즘 자주 나가시던데 어디 가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친구요? 어머님 친구가 서울에 있었어요? 신기하네. 지영의 말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로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결국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얇은 벽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엄마 일인데. 민수의 목소리.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 계시면 우리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준우 교육에도 안 좋아요. 요즘 애가 할머니 말투 따라 하잖아요. 사투리까지.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편해질 거예요. 생각해봐요.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스마트폰을 켜서 검색했다. 서울 저렴한 고시원, 디지털 교육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도 검색할 수 있었다. 대치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찾았다. 카카오 맵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 방 하나 있나요? 네, 3층에 하나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오늘 당장 가도 될까요? 아침 6시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순자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다. 손자 준우의 장난감, 거실 소파, 자신이 정성껏 가꾼 베란다 화분들.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먼저 갈 곳이 있어서 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엄마, 고시원으로 가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켜서 주민센터 교육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은 배달앱 사용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고시원 3층 302호.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어제보다 더 넓게 느껴졌다. 간단한 짐을 풀고 나서 순자는 스마트폰을 켰다. 민수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20통이 넘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걱정 마. 엄마 멀쩡해.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서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양로원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아들의 고민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그냥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배달앱 사용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순자 씨, 오늘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순자는 집중했다. 앱 설치부터 주소 입력, 메뉴 선택,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메모했다.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순자 씨, 요즘 부쩍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늙었다고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란 걸요. 맞아요. 우리도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손자한테 카톡으로 이모티콘 보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순자는 혼자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봤다. 치킨, 중국집, 분식,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 저녁으로 자장면을 주문해봤다. 주소를 입력하고 메뉴를 선택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 30분 후 고시원 문 앞에서 자장면을 받았을 때 순자는 혼자 박수를 쳤다. 나도 할 수 있어.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순자는 주민센터 교육을 모두 수료했다. 스마트폰 기본, 키오스크 사용, 배달 앱, 카카오뱅크, 공공 서비스 앱까지 이제는 웬만한 것들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다. 강사가 수료증을 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우리 반에서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준우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손자 얼굴은 보고 싶었다. 한 번만 가보자. 토요일 오후 2시 대치동의 한 대형 카페. 순자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지영이 키오스크를 몇 번 눌러봤지만 주문이 되지 않았다. 옆에서 준우가 엄마, 빨리 해. 케이크 먹고 싶어라며 칭얼거렸다. 준우야, 잠깐만.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순자가 조용히 다가갔다.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어머님 여기 왜? 그녀의 표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할머니. 준우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고는 키오스크 앞으로 갔다. 내가 주문해 줄게. 뭐 마실래?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해?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순자는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했다. 음료 선택, 사이즈 조정, 옵션 추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순식간에 끝났다. 주문 완료됐어. 준우 생일이니까 케이크도 하나 주문했다.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어머, 어르신이 정말 잘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거 못하는 사람 많은데라고 말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민수가 늦게 도착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우가 할머니 스마트폰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이거 AR 게임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하는데. 그래, 할머니도 배웠어. 같이 해볼까? 순자가 웃으며 앱을 켰다. 화면 속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테이블 위를 뛰어다녔다. 준우와 순자는 함께 게임을 즐겼다. 지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키오스크를 자신보다 더 잘 다루고 손자와 AR 게임까지 하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님, 언제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영 씨, 내가 양로원 가는 건 거절할게.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걸 어떻게 해? 다 들었어. 그날 너가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지영을 쳐다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준우만 화면 속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보다 당당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이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케이크 초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와 게임에 몰두해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수야, 우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영을 향해 준우 좀 봐줘라고 말한 뒤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카페 밖 벤치에 앉아 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 아내도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런 생각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다. 어쩌면 지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됐을 수도 있지.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나도 배우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디지털이고 뭐고 나이는 핑계가 아니더라. 엄마,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2달 동안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우리 세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아버지 뒷바라지, 너 키우느라, 농사 짓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근데 주민센터에서 교육받으면서 알았어. 우리 또래 어르신들도 다 배우고 있더라고. 70대 할머니가 유튜브로 요리 채널 운영하시고 80대 할아버지가 주식 앱으로 투자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엄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엄마도 안주했던 거야.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되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거지. 그런데 지영이가 그렇게 무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분기탱천에서 배웠네.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카페 안에서 지영이 준우를 데리고 나왔다. 준우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고 지영은 순자 앞에 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영아, 너도 힘들었겠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지영이 말을 이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구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자꾸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지영의 고백에 순자는 놀랐다. 그 안에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그건 제 문제였어요. 어머님한테 화풀이하고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눈물을 닦았다. 오늘 어머님이 키오스크 다루시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엄마도 미안하다. 너한테 부담을 줬네. 앞으로는 각자 살자. 엄마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낼 거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수가 간청했다. 아니다. 엄마 결정이야.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게임도 가르쳐 주시고 재밌잖아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준우야, 할머니는 가까이 살 거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할머니, 이제 카톡도 잘해. 가족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카페 밖 거리에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자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영아, 진심은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민수가 다시 한번 불렀지만 순자는 단호했다. 아들아, 걱정 마.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 배달앱으로 밥도 시켜 먹고 카카오뱅크로 돈도 관리하고 버스 앱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걸 배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여기 봐. 엄마가 지난달에 찍은 사진들이야. 주민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혼자 간 카페, 처음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이게 다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야. 사진 속 순자는 행복해 보였다. 친구들과 웃고 있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어머님, 가끔은 저희 만나러 와주세요. 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론이지. 손자 얼굴은 봐야지. 그리고 지영아, 너도 이제 시어머니 없이 자유롭게 살아봐. 그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거야.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준우에게 마지막 포옹을 해주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박순자, 너도 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3개월 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시원 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꿈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료증, 엑셀 기초과정 이수증 같은 증서들이 붙어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순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디지털 봉사단 면접을 보러 갔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박순자 씨, 지원 동기가 뭔가요? 담당 공무원이 물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뤘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취지시네요. 혹시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앱, 카카오뱅크, 기본적인 스마트폰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월 30만 원의 소액이지만 활동비도 받을 수 있었다. 첫 수업날 10명의 어르신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사 박순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몇 달 전까지는 디지털 기기가 무서웠어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의아하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뭐가 어렵고 뭐가 무서운지 오늘부터 천천히 함께 배워봐요. 첫 수업 주제는 키오스크 두려움 없애기였다. 순자는 자신이 처음 키오스크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처음 카페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눌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천천히 하나씩 누르면 돼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소리 들었어요. 아버님은 이런 거 못하시니까 가만히 계세요라고요. 오늘 수업 듣고 용기가 났어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한편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지영이 변화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디지털 봉사단 강사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강사를 하신대요?
지영이 남편에게 물었다. 응, 오늘 전화드렸더니 첫 수업 잘 마치셨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나 봐.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니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생겼다. 여보, 우리도 어머님 수업 한번 보러 갈까요? 정말?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다니 놀랍네.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편견으로만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민수와 지영은 준우를 데리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교실 뒤에서 조용히 순자의 수업을 지켜봤다. 자,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화면에서 아메리카노를 찾아서 눌러보세요. 순자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한 할머니가 화면을 누르다가 실수로 다른 메뉴를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여기 이 취소 버튼 누르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시어머니한테 이것도 못해요? 라며 짜증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뒤에 서 있는 가족들을 발견했다. 어머, 너희들 언제 왔니? 할머니, 수업 정말 재밌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준우가 뛰어갔다. 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지영아,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게 됐잖아. 어머님, 다음 주에도 봐도 될까요? 제가 어머님 수업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유튜브? 그게 뭐야? 어머님도 배우시면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자의 고시원이 좁아서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느껴.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니까 보람차더라. 평생 가족만 돌봤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야.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몇 달 전 무시당하고 양로원에 보내질 뻔했던 자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디지털 시니어 강사. 인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제가 휴가 내서 어머님 수업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시니어분들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지영이 부끄럽게 말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 좋아. 같이 하자. 식당을 나서며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선생님 될래요.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감,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늙은 게 죄가 아니라 멈추는 게 죄구나.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이해됐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다음 주 수업 준비 자료였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화면을 넘겼다. 내일은 또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될까?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기대되는 내일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자의 디지털 봉사단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는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한테 카톡으로 용돈도 보내고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는 이제 은행 안 가고 집에서 다 처리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자랑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강남구청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포용 우수 사례 발표회였다. 순자의 이야기가 좋은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무대에 오른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에는 민수, 지영, 준우,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박순자입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객석에서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배워보자.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 말자라고요.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을 들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대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키오스크, 배달앱, 인터넷 뱅킹. 처음엔 어렵지만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디지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배우고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늙은 게 죄가 아니라 멈추는 게 죄입니다. 객석에서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순자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가족들이 무대 아래로 달려왔다. 할머니 최고. 준우가 뛰어와 안겼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지영이 조용히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정말 못됐죠. 그때 그 말,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영아,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순자가 며느리를 안아주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지영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이 좋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대신 자주 보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잖아.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주민센터 동료 강사들, 수업 들었던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치킨은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고 음료는 쿠팡으로 배송받고 회비는 카카오뱅크로 송금받았다. 모든 게 디지털로 이루어졌다. 순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다 달라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이제 손주들한테 우리도 요즘 것들 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웃었다. 순자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며칠 후 순자는 한 지역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고령층 디지털 적응 우수 사례로 기사화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다. 박순자 씨,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무시해줘서 내가 분해서 배웠다고. 그리고 나이는 핑계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요. 정말 긍정적인 시각이시네요. 그럼요.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순자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70세를 앞둔 할머니가 디지털 강사로 활동한다는 게 화제였다. 한 달 후 순자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디지털 페스티벌에 초청 강사로 나섰다.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자가 객석을 둘러봤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작이 늦어도 배우면 됩니다. 디지털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우리가 쟁기 들고 밥 갈던 것처럼 스마트폰 들고 세상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1년 전, 이 도시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자신, 며느리의 무시를 받고 양로원에 보내질 뻔했던 자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민수가 오늘 강연 영상을 올려놨다. 엄마 최고. 어머님 진짜 멋있으세요. 유유. 할머니 사랑해요. 메시지를 읽으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보자. 준우한테 새로 배운 코딩 게임 가르쳐 줘야지. 고시원 방에 도착해 불을 켰다. 좁은 방이지만 벽에는 수료증들과 상장들이 가득했다. 순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박순자, 넌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2년 후 순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순자 할매의 디지털 세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영상 주제는 간단했다. 시니어들을 위한 쉬운 디지털 강좌. 오늘은 네이버페이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순자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순자 할매 덕분에 손주한테 용돈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최고세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 영상 보고 배우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촬영을 마치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손자 준우였다. 할머니, 오늘 유튜브 영상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할머니 완전 인플루언서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뭐야? 순자가 물었다. 아, 할머니 그건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를 끊으며 순자는 웃었다. 여전히 배울 게 많았다. 하지만 그게 즐거웠다. 멈추지 않는 한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느리 지영은 이제 순자의 유튜브 채널 편집을 도와주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더 이상 갈등 관계가 아니라 동료였다. 어머님, 이번 영상 조회수 대박이에요. 5만 회 돌파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잘하고 있는 거지? 순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 어머님.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다음 영상 기획을 논의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나는 69세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2년 차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열정. 나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울 것이다. 죽는 날까지. 순자는 메모를 저장하고 불을 껐다. 내일은 또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될까?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기대되는 내일이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늙은 게 죄가 아니라 멈추는 게 죄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배우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층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적응력이 높은 세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갑시다.